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두학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생기부 웨비나 시즌 3. 오늘은 생활계열, 생활과학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PPT를 한번 끝까지 넘겨보고요.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조치를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게 이제 오디오가 안 들리는 건그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니까요. 체크 부탁드리고요. 혹시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없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설명회를 자주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의 간단한 학력 사항과 사회 관련 이력과 학원 관련 경력들입니다. 저는 이제 학원 관련해서 일단 재심은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재심은 면접은 이제 주로 서연고 아니면 이제 의대 쪽에서 보는 약간 문항 형태를 푸는 그런 형식의 문제고요. 이제 재심 면접 강사 일을 시작을 했고 면접을 봐주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입에서 자소서를 봐주게 됐고 자소서를 봐주려니 생기부 컨설팅을 해야 돼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소장님들과는 좀 다르게 일단은 강사로 출발을 일단 시작점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면접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고 요 설명회를 일단 생활기록부가 중요한지 원래 중요했죠. 원래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특히 이제 선택 과목과 탐구력이라는 좀 키워드가 잡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매년 해오던 생기부 세미나인데 이제 올해는 일단 그 두 가지 선택 과목과 탐구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7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제를 안 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생활과학 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대라 그러면 좀 낯서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번 위 세대로는 주로 이제 가정대라고 불렸던 단과 대학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이제 계열별로 이제 쭉 한 달에 하나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보시고 우리 애는 생활대 갈 거 아닌데라고 해서 나가지 마시고 이제 생활대 얘기를 주로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계열의 공통적인 얘기들로 제가 체크를 하고 갈 테니까요. 한번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진 않고요.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외에 어쨌든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요. 자, 일단 이렇게 5가지 목차로 갑니다. 일단 과목의 우선순위. 그럼 대체 이 생활과학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어떤 과목을 좀 카테고리 신경을 써야 되느냐? 다른 계열을 갈 때는 조금은 소외됐었던 일단 기술과정 교과 쪽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필수나 권장 과목에 있어서 이제 이쪽에는 크게 학과가 3개, 4개 정도 잡히는데 어쨌든 소비자 학과가 있고요. 아동가족학과가 있고요. 식품영양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있고 그 정도로 그냥 4개 학과가 정도의 기본인데 이런 학과별로 어떤 과목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좀 특이하게 이제 이수순서 위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탐과 과탐을 사실은 어느 쪽을 듣고도 갈 수 있는 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가 통합 계열이라 그래서 인문 계열도 아니고 자연 계열도 아닌, 그러니까 인문 계열 쪽으로 준비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자연 계열 쪽으로 준비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탐구 과목 선택에 있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심화 탐구에 있어서 이게 탐구력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주제, 식품 사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생활과학 계열에 맞는 활동들을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독서, 대안과 보험으로 말씀드리는 요 책에 있어서 어떤 책을 좀 보고 대비를 할지를 말씀드리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들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요, 이따가 또 좀 이렇게
나중에 좀 느껴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조금 공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여름 프로그램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운받아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이제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서울 쪽은 거의 이제 뭐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는 것 같고 지방은 이제 다음 주 정도 끝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 자체가 생활기록부 기재가 바로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참고를 잘 해주시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실 겁니다. 자, 과목의 우선순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고교학점제 뭐 요새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일단 공지는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이죠. 어쨌든 192학점 이상을 듣고 가도록 한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실 그럼 지금까지 고이들이 해온 거 뭐 엄청나게 바뀌느냐? 아직까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 고교학점제 이제 고일도 3년 다 치러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고민과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반고 교과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기존의 체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 개를 고를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선택의 폭만 고이 고삼하고 다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이 제가 어디로 말씀드렸냐면 뭐 부경, 수, 사, 과학 보통 이제 저희가 기속 제가 저도 지난 시간까지는 뭐 자연계열 쪽에서는 뭐 바탐에서 뭘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인문 쪽에서 사탐에서 뭘 들을 것이냐 뭐 이게 좀 이제 메인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 카테고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은 이제 주목을 덜 했었던 여기 나와 있는 기술 과정 정보 파트 그다음에 교양 파트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한 것이 이 생활과학 계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활과학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다른 과목 선택 일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도 제가 가능한 범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 아로리라고 해서 그 입시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은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이제 매년 한 세 학과 정도의 학생들의 이제 프로파일링이 좀 공개가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아동가족학과가 공개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하십시오. 아동가족학과 공개된 적이 있고, 식품영양학과가 좀 공개된 적이 있어서 그 세 학생 거를 일단 오늘 주제에 맞춰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아동가족은 이제 문과 친구들이 거의 다 가죠. 예, 거의 다 가고 식품영양은 이제 내년부터는 문과 친구도 지원이 가능한 식으로 좀 바뀌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대충 이과 친구들이 가왔죠. 이제 보시면 그럼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이런 숫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설명이 그게 메인이 아니라 자,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들었다? 이수 과목들을 봤더니 일단은 사회 과목들, 그러니까 이 친구 문과 친구라고 아실 수 있죠. 사회, 사회문화, 법과정치, 국제정치, 세계사, 세계지리, 생활윤리. 그래서 조금 눈에 띄는 건 이 국제정치 같은 거는 아까 보셨던 공통교과 쪽에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인데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아동가족으로 가려고 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사회 탐구 과목들 일반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아실 수 있고 네, 과학 쪽에서도 이 친구 생원과 지원을 했구나.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과목폭이 넓은 것 같고 이렇게만 봐서는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내신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얘가 그러면 얘는 국제고를 나온 친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 과목 편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동 가족은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문과 친구들이 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중시해서 저희가 보는 과목들은 이 사회 과목들의 내신 를 더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 자꾸 한 4, 5년 전 생각하셔서 서울대가 소비자 아동이 묶여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20학년도까지 묶여 있었을 거고 21학년도부터 분리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묶여 있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이쪽이 약간 상경 계열 쪽으로 분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아동 가족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 과목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수학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본이 전체 지금 내신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1점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 내신은 살짝 조금 내신 자체는 빠지는 편이어서 이 친구가 여기선 조금 구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케이스고요. 이런 이수 과목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동 가족 하는 친구들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사회 과목은 7개 들었죠. 많이 들었고 사회, 사회, 문화, 사회가 이제 공통사회겠죠. 공통사회.
뭐 통합사회점 때는 한국어상 생윤, 윤사.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사회과목을 이수했고, 뭐 그리고 특별히 이 친구는 전문 교과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3개 정도 이수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사회과목이 중간 정도 성적이 나와 있죠. 정도 내신이 나와 있다. 그다음이요. 네, 이제 뭐 C 케이스 또 다른 학생의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친구 사회과목 6개 들었고 상대적으로 사회과목 내신이 꽤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법과 정치,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연수 정보를 통했다. 어쨌든 아동가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 관련된 과목들, 이제 문과 친구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 근데 사실 이제 아동가족은 일단 입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처음부터 플랜 A로 체크해서 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나는 아동가족 학과에 갈 거야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보통은 이제 사회학과 혹은 사회복지학과 여기가 조금 더 인기학과죠. 여기 어쨌든 단과대상으로 사회과학대학에 있기 때문에 는 여기서 근데 이쪽을 생각하다가 조금 이제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때 이제 약간은 이제 플랜 B로 가져갈 때 아동가족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교육 사범 쪽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2학년 정도 때는 이 사범대와 아동가족을 동시에 준비를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아동가족 중에서도 물론 이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이제 아동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뭔가 하는 활동들을 교육 쪽에 포커싱을 맞추면 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부터 가서 플랜 B로 좀 들어오는 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품영양으로 한번. 식품영양도 사실은 좀 비슷하죠. 이거 이과 계열인데 보시면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게 과학 쪽이 될 겁니다. 이 친구는 뭐 사회 과목 들었지만 이제 과학 과목을 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생원, 화원, 지원, 또한 생토, 화투. 일단 생화가 일단 베이스로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과 친구죠.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역시 화학 6개, 사회 3개니까 이과 친구고 수능 과목도 보니까 뭐 사회는 이제 뭐 정말 기초적인 것만 들었고 생원, 생투, 지원, 화원, 화투. 어쨌든 여기 베이스는 뭐예요? 생과 화학 잡힌다. 그리고 이제 요 과목 내용은 사실은 이 상태로 서울대 공개학원에서는 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과에서 나는 생명과 화학 위주로 기본적으로 생기부 되어 있겠구나.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C 케이스. C 케이스입니다. 요거 이제 어쨌든 보시면 역시 과학 7개, 사회 3개. 그럼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원, 화원, 지원, 원은 다 들었네요. 마찬가지로 생투, 화투.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생명과 화학 베이스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원래 좀 어느 쪽을 지망했을까요? 여기도 사실은 보통 플랜 B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난 식품영양학과를 갈 거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가족만큼 제가 못 보는 건 아닌데 가끔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우선 여기는 저희가 뭐 크게 약간 베리에이션을 가져갔을 때 어쨌든 조금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메디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메디컬에 특히 어디? 약대. 생명과 화학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쪽을 생각을 하다가 어, 조금 낮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로부터 저희가 생명 계열 애들 생각하잖아요. 뭐 생공이나 생명과학이나 그 다음에 조금 더 하향의 의미로 왔을 때 식품 영양 쪽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사실 식품공학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생김 자체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면 이제 오히려 농생명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쨌든 식품 영양은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될 때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약간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정되기도 하고 식품 영양이란 게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학생들의 플랜 B나 플랜 C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생명을 지망했으면 플랜 B가 되는 거고요. 메디카임부터 2번 내려왔으면 플랜 C가 되겠죠. 그쪽으로도 많이 택하는 역시 계열이 식품 영양 계열이다. 식품공학 계열도 생기부 자체가 뭐 문의를 하고 안 하고 저 차이겠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사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목 구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놔뒀는데 서류평가 요소 이게 이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통적으로 한 5개 정도 카테고리 잡았을 때 평가된 요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식품 영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연
계열이죠. 자연 계열에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생명, 그다음에 수학과 화학이 중요하죠. 네, 물리와 지구과학보다는. 그다음에 뭐 우리 그래서 이제 계열 자체가 어쨌든 농생명, 생활과학대학으로 이제 좀 내려오게 되고요. 아동가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아동가족, 교육 쪽으로 약간 지망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전체 입결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이 높죠. 자연계열, 생명과학 계열이 높고, 그 다음에 농생명과 생활과학은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아동가족, 교육 순서대나요. 그래서 일단 그럼 내가 어느 과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얼마나 받아야 되나 그 내신은 요 순서가 이제 뭐 좋은 과 나쁜 과가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도 순서, 인기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관련 교과는 뭐 당연히 이제 위에 식품영양학과는 수학도 중요하겠죠. 수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화생 쪽인데 어쨌든 화생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가 쪽에서도 관련된 과목들이 있어서 좀 챙겨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가족 쪽은 사회 과목하고 기가 쪽이 이제 저희가 내신을 보게 됩니다. 연관 활동은 뭐 어차피 이제 식품영양도 수학과학 쪽의 실험, 아무래도 과학 실험 쪽이겠죠. 주로 화학 실험 쪽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동가족 쪽은 사회나 기가 쪽 보고서들 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술 역량 쪽은 뭐 수학과학사에서 어쨌든 이런 쪽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전형별 요새 독서 과목 선택 기타 이런 비슷한. 그래서 이제 요 과들은 어쨌든 가장 선호되는 이제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요 일단 어떤 선호도의 순서를 좀 보면서 나중에 플랜 B 혹은 이제 지금 말 고2나 고3이라면 이제 실전이겠죠. 요것들을 잡아가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일단 요런 어쨌든 제가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상 과목 선택은 뭐 앞으로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어쨌든 이건 고1 얘기고 고2나 이제 고3 입장에서는 종합전형이 중요한 것에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라 그래서 이제 기록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 이후로 생활기록부가 줄었고 한 고2, 고3까지는 그다음에 앞으로 고1들은 뭐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신이 변별되는 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과목 선택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건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냥 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교과 이수 노력이라는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서도 그 과목의 성취도가 어떠한지까지도 평가를 받는다. 이거는 뭐 오늘 말씀드린 건 생활과학 계열만이 아니라 특정 계열로 갔을 때는 다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계열 관련 역량에서 어떤 과목 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뭔가 좀 심층 연구, 심화 학습이 되어 있는 탐구력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좀 구체적인 과목 제가 오늘 일단 뭐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른 때 주목 못 받았던 기술과정 항목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과정 교과에는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꽤 많이 들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다른 약간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밀려나는 가문인데 어쨌든 기가는 뭐 정보에 비해 좀 밀려나는 경향이 최근에 어쨌든 기가 같은 경우에 이제 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쪽에 좀 관련된 일단 이수 과목을 좀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는 이제 여기 보시면 생활과학 탐구라는 게 있죠. 기가는 뭐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생활과학 탐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 행동 및 생활 환경에 대한 건강과 관심을 관찰을 바탕으로 시면 탐구를 하며 개인 및 사회 공동체 생활 영향을 기르며 생활과학 분야의 항상 딱 떨어지는 과목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게 거의 2학년 때 편성이 될 테니까 어쨌든 이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식품 영양이 됐던 아동가족이 됐던 식품 영양보다 아동가족 쪽이 조금 더 직결되는 과목일 것 같긴 한데 요 과목들은 꼭 들어주시는 과목이 되겠죠. 이쪽 계열을 생각하신다면 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융합 선택에 있어서 특히 아동가족 쪽에서 이게 필수 과목이죠. 아동 발달 이런 과목들을 들어서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심층적인 내용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생애 설계와 자립이란 과목도 기본적으로 이제 또 아동가족학과 쪽이랑 좀 더 연계성이 높은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식품 영양 쪽은
과탐에서 과학 저기 생물과 화학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동가족은 뭔가 기존의 사탐 쪽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사문 정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꼭 추가적으로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쪽에서는 제가 아까 이제 이쪽 아동가족 쪽은 뭐랑 좀 같이 간다 그래서 사범 쪽이랑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이해 쪽도 뭐 이건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 요 과목을 이제 들었을 때 사범 계열 쪽하고도 좀 우리가 그러면 좀 나중에 좀 선택지로서 고려해 볼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목들을 들었어요, 안 들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 걸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이건 서강대 겁니다. 서강대에서 이제 어떤 요 부분에 있어 뭐를 가지고 있대. 요 부분 서강대 여기 들어가 있죠. 교과, 이수 과정과 성취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어떤 과목 들었나 안 들었나를 좀 따지겠다. 우열적 요소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뒤에 말씀 탐구력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미 올해 고3들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교과에서 있어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뭔가 남들 듣는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으니까 들었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었다라는 요소들을 이걸 좀 강조를 해달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서강대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 선택 나왔을 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과목 선택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제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학업 성취도가 중요하다. 이제 지금 구등급제에서도 그 과목을 듣는 건 좋은데 상대평가라서 특히 이제 고1 이후엔 대부분 과목이 상대평가라 보니까 이게 과연 이를 못 들으면 꽝 아니냐라는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상적인 답은 그거죠. 필요한 과목 듣고 등급도 잘 받아라라고 이제 대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국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지금 이런 요소들은 어떤 요소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거 제가 채팅창 활용할게요. 왜냐면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 중에서도 이 얘기가 이제 좀 뭐 약간 엘리트주의적에서 그런지 좀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뭐 그러니까 앞으로 그 1학년부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과목 선택이 유의미한 전형은 어디냐 하면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정도거든요. 물론 학종이 훨씬 중요하죠. 이 전형 중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고1부터는 뭐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본다, 논술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이수 과목 자체를 가지고 따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 문이과 교차 지원 정도만 막는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과목까지 본다고 쳐도.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좀 더 불편한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과목을 뭔가 선택 과목 반영한다는 학교가 이제 대체로 어디까지 또 상위 10개 대학 혹은 넓혀봐도 상위 15개 대학 정도죠. 상위 15개 대학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뭐 건동 정도 라인까지, 건동수 라인까지 보는데,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이제 기존, 지금 현재 체계에서 여기를 상위 15개 대학을 교과로 가려면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대략 상위 4%죠. 1점대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상대평가로 상위 4%가 가는 거. 그다음 학종으로 가는 건 몇 퍼센트예요? 대략 따졌을 때. 뭐 이건 이제 이거는 워낙 또 학교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생 일반고 기준 봤을 때, 생 일반고 기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거 2점대로 얘기하지 못한 한 대략 한 11%, 상위 11%. 지금 요 정도 학생들하고 관련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 이거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무슨 과목을 들었느냐, 그 과목 내신이 어떠냐 보다는 그냥 전체 내신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상위 15개 작도 아니면 상위 15개 작다는 좀더 틀겠네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건 그냥 넓게 잡아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범위에 일단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만약 고일들이 듣고 계신 쪽 감이 없을 수도 있어서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덜 지워졌네요.
이건 제가 서강대 자료를 좀 이번 설명에 좀 지난달까지 안 보여드리고 새롭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를 이거죠. 요 관련된 얘기로서는 이제 두 가지 모집 담임을 권장 진로 선택 과목이 있나요? 지금 이과 같은 경우는 명시로 나와 있고요. 문과는 명시로 안 나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좀 추론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죠. 전문교과를 많이 들으면 유리한가요? 그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게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교과는 보통 특목고에 개설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일단 불공정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전문교과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이제 이성취도 때문에 인원 많은 데로 가야 되느냐? 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 오히려 이제 많은 데로 가면 잘하는 데 그만큼 많을 테니까 인원 적은 데로 가서 오히려 이제 1등 하기로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경희대 입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경희 입학처 영상에서는 자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계열 때는 조금 등한시했었던 기술 가정 교과 혹은 교양 과목들이 좀 더 중시될 수 있는 게 생활과학 계열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과목을 잡고 따진 이유는 뭐냐? 이번에 서울대 거예요. 서울대 거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죠. 자, 사실 두 번째가 정확하다고 봐요.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에서 전공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함.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경작을 배우러 왔던 애가 미분을 못해. 접선의 기회를 못 구해. 순리적으로. 그다음에 무슨 이과를 왔다고 했는데 무슨 법칙을 몰라. 이런 일들이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수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1차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결국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일수록 그럼 이제 뭐 내신도 비슷해 활동도 똑같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물리를 원만 듣고 투는 안 들었네. 공대 온다는 애가 이런 식으로 결국 변별을 위해서 이게 더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전공 연계 교과의 수를 자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직도 그 질문이 나와요. 이게 처음 지금 암묵적으로 있던 거였는데 서울대가 명시로 들고 나온 게 이제 2년 전부터 적용이 됐고 명시 들고 나온 건 한 5년 전이거든요. 한 21년 그 정도. 그래서 항상 질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그 과목 안 들으면 떨어지나요? 근데 이제 답은 그거죠. 그 과목 안 듣는다고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붙은 애들을 보면 대부분 다 들었을 겁니다. 요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안 듣고 붙었다는 애가 있어요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그걸 강조하시는데 그런 애도 있긴 있겠죠. 뭐 걔가 이제 내신이 그 대학 레벨의 가격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 어쨌든 비슷한 수준에서는 듣는 사람이 이거 듣는다는 건 유리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희대에서도 선택 과목 요즘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생활대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식품영양학과 그다음에 식품생명공학과가 같이 묶여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김상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나왔을 때 이런 과목들이 어쨌든 쭉 들어야 될 거고 얘는 지금 대수미적 확통 그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그다음에 이제 여기 쪼개졌는데 세포에 이제 그 생명을 다 들어야 되는 정도 다 들어야 되고 미적 있고 화학 반응차 기본적으로 좀 뭘 들어야 된다 식품 영양을 가고 싶으면 어, 생명과 화학 쪽 과목들은 다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체크 포인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낯서셔서 생활과학대학의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제 대학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인문대 그럼 이제 뭐 어쨌든 연문과는 다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렇진 않아가지고 그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쪼개져 있죠. 소비자학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말씀드린 여기는 약간 상경계열 저희가 분리를 하고요. 아동가족학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식품 영양이 있고요. 의료학과는 제가 오늘 조금 뺀 게 그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어요. 이 두 과에 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있는 데이 있고 없는 데이 있는데 의료학과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문이과에서 여기도 이제 다 애들이 쓰긴 쓰는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소재 이제 이런 걸로 가면 아무래도 화학 쪽 베이스가 많이 잡히는 곳이고요. 예, 이제 의생활 쪽으로 잡히게 되면은 또 약간 교양이나 기술 과정 쪽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서울대 거고요. 요거 이제 연대 걸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생활과학대학이 이제 뭔가 이 학과 편성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대학별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지금 의료환경이 의료학과고 식품영양 있고 아동가족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실내 건축이랑 통합 디자인이라는 요거 이제 2년 전까지 생활 디자인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과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생활과학대학이다. 근데 어쨌든 뭐 연대 실내 건축이나 통합 디자인 좀 특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들어가 있는 과들은 아동가족, 그다음에 식품영양, 의료 요 세 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재작년 초일 수도 있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저랑 좀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고 그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갔던 친구의 좀 초대를 해서 줌으로 좀 이제 요 전공 설명을 좀 했었어요. 이제 여기 아동가족 자체가 뭐 사실 이렇게 완전 1순위 인기학과도 아니고 나중에 약간 결국 플랜 비처럼 많이 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친구랑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배운대요. 그래서 이제 발달 연구, 콘텐츠 개발, 상담, 중재, 공부, 정책, 조사,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여기 자꾸 이제 아동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사실 가족학을 배웁니다. 이 가족 중에 이제 아동도 있는 거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회복지랑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어, 많지만 두 가지잖아요. 지금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문제. 근데 마이너리티에 사실은 노인과 여성이 들어가기도 하죠. 아직까지 젠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죠. 그래서 이제 아동 관련된 게 많이 있죠. 가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이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좀그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쪽에서 하는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역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 예,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뭐 예, 가정학과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더 이상.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필요한 과목들은 이제 만일에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이제 근처 학교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는 수업에서 들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교육 과정들을 보면 요건 제가 이제 개강된 것들은 너무 많아서 그냥 폐강된 거 한번 예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오프라인과 이런 온라인 좀 병행 형태로 되어 있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지금 경남의 예만 봐서는 문과 과목이 더 페이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보다 좀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전문 교과들이 많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우리 학교 내가 뭐 생활과학대에 가고 싶은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생활과학대에 가려면 화학 실험까지 들을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생물과 화학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식품영양학과 가고 싶어. 근데 화학 실험이 우리 학교는 안 열려. 근데 내가 듣고 싶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 강의를 신청해서 들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생활일부 기재가 됩니다. 그런 대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여기 우리 많이 이제 올해 1월에 나온 내용이었었는데 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학교 빼고는 이제 그 물리를 들을 필요 없다. 오늘 말씀드린 과들은 뭐 굳이 이제 그런 식품영양을 간다는 물리를 들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제2고 화문교 발도 좀 들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꼭 생활과학 계열에 관심 있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뭐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던데 탐구력이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올해 성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성대는 세 가지가 없다. 이수 권장 과목 없다. 전공 적합성 안 한다. 계열 적합성 평가도 없다. 그래서 다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를 성대가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거 안 됐어도 다 뽑아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6개 중에 한 장을 쓰신다면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같은 성대 지금 설명의 슬라이드에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제 서류평가 반영, 관점, 이수와 감점이 서형거로니까 성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단이요, 단. 항상 단서가 문제예요, 단서 뭐예요? 관련성과 상관없이 도전적인 과목의 이수는 서류평가에 반영하겠다. 그럼 이게 뭘까요? 꼭 그 학과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도전적인 과목을 들어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위계가 높은 과목까지 쫙 들은 친구들 주로 어딜까요? 솔직히 말하면 특목고나 전사고 친구들이겠죠. 그 다음에 관련성은 없지만
과목들을 뭔가 열심히 들은 아이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계열 글 쓰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공대 갈 생각으로 물리 과목을 다 들었어. 그럼 이제 당연히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과목에서 쳐준다고 하면 사실상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어떤 과목 들어오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대가 약간 세이지 포인트 삼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만약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써볼게요. 성대가 얘기하는 기준대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도전적인 과목이 이수한 애가 있고 약간 방어적으로 이수한 애가 있어. 그럼 누구 뽑아요? 도전적이겠죠. 근데 넌 둘 다 도전적이야. 그럼 도전적인데 관련성 있게 도전적인 애가 있고 관련성 없게 도전적인 애가 있어요. 누구 뽑아요? 관련성 있는 도전적인 애 뽑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겠죠. 성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서영고 쪽으로 이제 애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뭔가 거기로 미처 뽑혀가지 못한 애들을 뽑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이건 학교의 어떤 약간 그 전략에 숨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심화, 상구력 얘기로 좀 가볼게요. 이제 저 식품 사막이라는 키워드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를 계속 출발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난 5월에 생기부 특강 때 좀 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식품 사막 시골의 트럭 편의점 영양실조 걱정 중입니다. 그럼 일단 영양실조 나오는 거 보니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식품 영양학과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뭐야? 식품 사막 시골이니까 시골엔 상대적으로 어떤 인구 비율이 높아요?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고 이건 그러면 네, 혹시 아동가족의 주제기도 하죠. 작은 글씨만 보면 좀 더 전북 내지막 이동장터 운영 장보기가 생존 문제된 노인들 도착 방송 나오자 수십 명 몰려 전국 행정의 13%가 식품점이 없어.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 기사 내용 이건 뭐 네이버에 찾으면 바로 나오실 테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 그냥 뭐 있을 때 요거만 좀 읽고 갈게요.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어촌 마을 10개 중 7개 이상의 70%가 식품 사막으로 분류가 된다. 2020년 통계청 논리모읍 조사 결과 전국 3만 지역 중에서 행정리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곳 나타났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는 거예요. 근처에. 응. 왜? 인구가 주니까. 인구가 주니까 신선식품을 오래 보관을 못 하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아예 그냥 신선식품은 뭐 안 팔거나, 다른 이제 가공식품만 팔거나, 아니면 뭐 생활재만 팔거나, 아니면 아니 가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식료품 소매점이 아예 없대요. 근데 지역별로는 전북 83.6, 전남 83.3, 세종 81.6 순서다. 소매점이 사라지면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 영양 불균형과 만성 질환 유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 뭐야? 교통 장보기 약자를 위한 마이너리티 문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동가족 각각 다룬.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점들이 가는 거죠. 이동 편의점이. 그래서 이제 이게 식품 사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가족과 식품 영양제 공동 다뤄볼 만한 매우 좋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아마 25년 기사였을 거고요.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조금 재밌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 주제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서울에도 있다. 서울에 장보러 왕복 1시간 반 가야 되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동네 슈퍼 있지만 근데 또 동네 슈퍼에 신선식품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도 이거 뭐냐 노인 많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식품 사막 개념. 그래서 식품 사막 개념이 사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음, 식품 사막이란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주변에 없는 지역을 뜻하는 학계 용어다. 네, 어, 이런 거 가지고 어쨌든 잘 만들어 갈 수 있죠. 다음이요. 자, 요거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배우 이민정 씨가 약간 중심이 돼서 연예인들이 아까 보셨던 여기는 약간 거의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요 CU가 협찬을 했나 봐요. 그래서 CU 요 이동형 트럭 이동식 이동마트를 끌고 가요. 뭐 가서 이제 사실 뭐 이동마트에서 파는 건 이제 그냥 한 부분이고 가서 뭐 일도 도와드리고 이제 뭐 약간 1박 2일의 변형 버전인데 어쨌든 거기 밥해 먹고 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예능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품 사막과 이제 이동마트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탐구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탐구를 하라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죠.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외대보고 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 수행평가들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학교는 이제 여러 번에 네 번을 하는데 보통 좀 최소 두 번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는 그 중에서 보통 보고서를 써오라게 하거나 뭐 현장에서 쓰는 거고 그런 주제로서 이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아이들이 항상 아이템을 못 찾는다 그러는데 아이템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매니지를 할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다 활동들. 자, 그냥 독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저런 탐구력을 보여줄 때 그냥 하지 말고 너무 이제 DBP와 논문만 찾으면 논문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들 전문가들이 보려고 쓰는 거지.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고 이제 검색이 쉽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단행본을 찾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식품의 가치. 요건 이제 그 이분이 식품공학을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식품회사에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식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식품 영양과 가는 친구들은 약간 입문서 쪽으로 좀 보실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아까 뭐 냉장이나 냉동에 대한 얘기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왜 이런 냉장이나 냉동식품이 아니 신선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책은 노시니어 존이라고 해서 이 책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뭐 노키즈존도 있고 뭐 노시니어존도 요새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런 어떤 세대 갈등으로 본다면 사회학과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동가족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제 어떤 노인과의 공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한번 이건 이제 7명의 사회학자들이 일단 초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얼마든지 본인의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의 내용을 좀 드릴 내용이고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뭐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오늘 설명의 내용과 관련된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입시 전반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저도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번 주말 정도부터는 이제 좀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할 예정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은 여기 이제 채팅창이나 프라이버시가 걱정되면 DM으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질문 주시고요. 네. 일단 제 프로그램 좀 안내를 드리고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요거는 이제 제가 여름 시즌 동안 진행한 1대1 컨설팅의 종류입니다. 되게 많죠. 그래서 컨설팅을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이제 주로 이제 중3이나 고1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컨설팅은 이 중3 이후에는 그때 시기마다 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네. 어,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쪽 대치동이든 어쨌든 10년 이상 나름대로 자기 브랜드를 갖고 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은 뭐 다 그 시기에 맞는 쓸데없는 컨설팅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좀 이제 아니 고3이라면 고3이 제일 급하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건 공통인데 생기고 마무리가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그날부터 여름방학 때까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뭐 담임선생님이 야 자율날에 쓸 건데 너 한 활동 있으면 정리해서 가져와봐. 아니면 뭐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게 뭐 1학년 통합국어가 됐던 2학년 뭐 독서가 됐든 3학년 엄매가 됐든 얘들아 내가 다음 주에 있는 생기부 세특 쓸 건데 혹시 너희 세특에 들어갔으면 좀 원하는 거 있으면 정리해서 뭐 500자까지 아니면 1000자까지 내일 모레까지 나한테 제출해.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평가서라는 이제 공식적인 그 서류가 생기부 매뉴얼상으로 있지만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학교는 많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다 구두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뭐
카톡으로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뭐 그 과목 부장한테 내든 다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학생이 요거는 선생님 저 엄란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래서 뭐 첫 번째 수행평가한 거랑 두 번째 수행평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카톡으로 주면 제가 뭐 여기서 네가 뭐 예를 들면 네가 이제 미디어학과를 지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언어적인 면이부터 이쪽을 더 키워드 바꾸면 좋겠어. 아니면 이건 첫 번째 수행평가가 두 번째 거보다 더 좋으니까 첫 번째 거를 예를 들면 60% 하고 두 번째 거 40% 넣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고쳐서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수시로 이루어질 때 SNS는 주로 카톡을 주고받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 고1, 고2, 고3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수생은 아니네. 그래서 빼야겠네요. 어쨌든 다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배치 컨설팅은 뭐냐 하면 수시 원서 6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딱 6개만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 정해드리는 게 아니고, 대충 8개에서 10개를 말씀드려요. 이렇게 썼을 때 공격적인 거, 이렇게 썼을 때 일반적인 거,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방어적인 거, 그렇게 말씀드려서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이거 이제, 요건 고3이랑 인수가 맞는 거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고2와 고1은 진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내가 생명공학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그대로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바꿔야 될까요? 지금 이런 식품 영양을 시작할까요? 이 고2가 해당되겠죠? 고1이라면 뭐 이과 갈 건 결정이 됐는데 대학이 무슨 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뭐 과목 선택하려면 일단 좀 정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정할까요? 1학기 성적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진단 컨설팅이 됩니다. 그다음에 설계 컨설팅은 이제 진단은 조금 더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식품 영양으로 바꿀 거라면 나는 뭐 생명과학으로 밀고 갈 거라면 다음 학기에 뭐 창체 쪽이나 아니면 세특 쪽에서는 어떤 아이템으로 뭐 보고서를 쓰고 뭘 보고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게 설계 컨설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소서는 이제 과기원 가는 친구들 자소서 아직 있죠. 요건 제가 120분 이내로 하나씩 쓰게 되고 중3들은 이제 희망, 지망, 보교에 따라 쓰는 또 자소서가 있습니다. 네, 면접은 일단은 이거 아무래도 이제 뭐 어디 쓸지가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특히 이제 MMI 쓰는 친구들, 의대 가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약간 기본 네 가지 유형 제가 말씀드리는 거, 5일수는 돌리는 거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교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데 중3, 중2들 하는 거. 이 패키지는 어쨌든 각 학년 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 개인 톡을 주시면, 네, 개인 톡이 아니라 개인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가 아까 브로셔에도 드렸고요. 아마 요 PPT 제일 앞에도 일단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저랑 약속을 반복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휴대폰.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3 이제 면접 수업인데요. 오늘은 고3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요거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요거는 일단 8회 일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개설되고 제가 모의 면접까지 다 할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커리큘럼 다 공개한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나눠서 막 서울대 반도 들으세요, 연대 반도 들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유형별로 해서 요 수업 하나로 최소한 서영 모의고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이런 판이 있고 면접반이고 그리고 요건 저랑 어쨌든 컨설팅이나 면접을 하고 그렇게 될 친구들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저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PPT 좀 앞으로 연결놓고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것 같아서 일단 그것들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거를 받아서 써주셨군요. 만일에 도전적으로 해서 등급이 나쁘다. 방어적으로 등급이 좋다. 명예 방어적으로 등급이 좋은 학생이 뽑힐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음, 성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학교는 도전적이고 등급이 나쁜 학생을 뽑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도 2등급이라는 얘기야. 3등급이 안 되겠죠. 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어쨌든 지금 과목 선택 과목들을 약간 그래도 지정을 해놓는 학과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목을 안 들었으면 일단 제끼고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어, 오늘 요 내용 어젠가에 나왔죠. 그러니까 수행 중 수행평가를 이제 집에서 써가지 않고 수업 시간 중에 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지금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 아직도 집에 써가는 학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수업 시간 중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못 쓰죠. 심지어 이 전자기기 못 쓰게 하면 A4 한 장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제나 자료 조사는
집에서 다 해오게 해요. 오픈북이에요. 그리고 뭐 책은 이제 미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이제 그 어쨌든 제출하는 결과물 자체를 학교에서 쓴다는 거지 그 앞에 과정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 실험 같은 거 하면 어차피 실험도 학교에서 실험하고 뭐 그동안 실험 보고서 학교에 쓰거든요. 근데 그 실험을 내가 사전 조사나 뭐 책을 읽어가거나 이건 다 미리 애들이 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 드리면 집에 있는 종이에 써서 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주는 종이에 써서 낸다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꼭 오늘 내용, 이 생활 계열 혹은 선택하고 상고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수정은 일단 그 어쨌든 전산적으로는 8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이게 이거 제가 이제 여름방학 전에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올 1학년은 좀 예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좀 기존의 생기부 보면 생기부 마감되는 걸 보면 일단 여름 방학이 되면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잖아요. 뭐 가는 학교도 있지만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제출을 뵙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결국 다시 보는 건 8월 15일, 16일 그때 뵙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정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정말 정정이에요. 수정이에요, 정정. 그러니까 틀린 글자, 오탈자. 그다음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내 게 아니고 내 친구께 나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정정만 되는 거지 내용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나름대로 이제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그 기간은 제가 여름방학까지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아마 올해 고일들은 학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교 학점제가 처음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말고사 끝나고 땡 해서 그럼 그 다음 주 한 주 동안 후루룩 지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위에 하나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물화생을 듣다가 의대는 어려워져서 공대를 쓰면 불이익은 없죠. 어, 이건 전 없다고 말까.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 지금 최상위권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상위 10개에서 15개 대학.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예뻐 보이는 학생을 사실 누구냐 하면 물화생제를 모두 들은 애들이 사실 얘네가 제일 예뻐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화생 원투를 다 들은 애들이겠죠. 공대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래서 물화생 듣다가 뭐 의대 갈 내신이 혹시 안 돼서 네, 공대 갔을 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2학년부터는 근데 약간 뭐 약간 차근차근 쌓아가야 가는 과목들은 조금씩 있긴 있겠죠. 공대 쪽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의대 희망이랑 돼 있다는 건 이거 아마 그 희망 진로인데 그 희망 진로는 어차피 대학에서 못 봐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답변 드렸고 고일 통합과학에서 추가 탐구 보고서 이거 공개로 주시는 거 제가 그냥 다 읽어도 되죠? 네, 통합과학의 독후 보고서로 쓰셔도 되는데요. 일단 책을 활용하는 게, 그러니까 직접 실험하지 않는다면 책을 이용해서 쓰시는 그런 수행 평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 공개니까 제가 읽어요. 이과 지망생이 2학년 때 정보 대신 제2국어를 들어도 될까요? 들어도 되는데요. 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친구 어쨌든 공대 계열을 갈 일이 생긴다면, 그다음에 어쨌든 뭐 좀 통계학과 계열 포함해서 분리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온 애들은 다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국어가 마이너스 되는 건 없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정보가 필수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쪽 애들이 학교에서 개설됐을 경우에 듣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보를 안 듣고 제2국어를 들으면 이 친구가 이제 정말 뭔가 잘 센 학교에 가서 이제 약간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학교 측에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이과인데 제2국어를 들었을까?
그래서 뭐 제2국어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잘하는 애가 됐을까? 그럼 이 제2국어를 많이 쭉 들었어야 되잖아. 뭐 두 개 이상 듣거나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만 딱 박혀 있으면 보통 이제 의심을 사죠. 얘가 그럼 정보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제2국어를 들었나?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회피했다는 오해인지 진실인지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그럴 소지는 있겠죠. 이과에 이제 수능 사탐 들어될까?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사탐 과목 그 사탐 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어는 상관없죠. 근데 이게 정시까지 많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탐론은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최저용이다. 왜냐면 과탐에 가산점이 걸리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내가 과탐이 3, 4가 나와서, 3, 4 이하가 나와. 사탐으로 바꿔서 2, 3을 맞으려고 할 때 바꾸는 거다. 사탐 1은 이거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조금 표점이 사실 높은 해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탐은 다 맞아도 일이 안 나오는 해가 왕왕 있거든요. 마치 요새 화학처럼.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수시용이고요. 수시 최저용이고요. 사탐론은 수능에서. 그리고 이 정도 목표로 했을 때 1을 목표로 하고 사탐으로 간다? 그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제 업무 휴대폰으로 여기 보이는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 프로그램 연락해서 잡으실 수 있고요. 생명과학과 설명회를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단과대별로 하고 있어서 메디컬 계열을 했고 자연 계열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생명과학 쪽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 남은 거는 다음 달에 사범 계열을 한번 하고 마칠 거예요. 올해 일단.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온라인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 그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좀 많이 뒤에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밴드에 제가 올릴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저 혹시 이제 단톡방 들어와 계신 분이면 거기도 한 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제가 올리거든요. 요새 왼쪽 요 밴드 여기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링크를 아마 두 달 정도 후에 올릴 겁니다. 네. 아니면 요 휴대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저희 제 개인 단톡방이 있거든요. 뭐 주각방 말고 네, 여기 초대를 드릴게요. 혹시 뭐 다른 분들도 밴드 가입하는 길 번거롭고 하시면 어쨌든 요 휴대폰 번호로 학부모 단톡방 초대 원한다고 네, 그 저게 있어서 형식이 있어서 학생 이름, 학교, 학년 문자로 주시면 단톡방 초대를 드릴게요. 원래 이게 저희 이제 재수강생하고 뭐 컨설팅 하셨던 분들 같이 계신 방인데 뭐 본인이 원하시면 이쪽에 초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월이래 하루에 하나씩 뭔가 정보든 뭐 모든 공유를 하는 편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네, 다른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